대구 점자도서관 신관 개관 기념식이 지난 9일 대구 장애인희망 드림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상서중학교는 8일 대강당에서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힘찬 도약에 나섰습니다. 발성부는 올해 범죄 사전 예방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범죄 취약 지역 32곳에 CCTV 65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서고등학교와 상서중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8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주영 작가의 개인전 Have a Good Time이 지난 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창곡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류삼동은 지난 3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석우의회 이선주 의원과 발석우의회 이진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렉처 콘서트 하이든의 조각이 4월 16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의 작은 음악회가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점자도서관 신관 개관 기념식이 지난 9일 대구 장애인희망 드림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점자도서관은 정보와 문화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영역별 대체 자료와 도서를 제공하고 참여형 문화사업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조성하며 점자 의무 표기를 위한 시민 홍보 사업으로 점자의 필요성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 유일의 점자도서관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점자도서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시각장애인 이용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점자도서관의 선진적 행보를 알리는 경과보고와 신관개관이 확정되면서 준비를 본격화한 지난 409일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행복서포터재단 이순산 명예회장, 백이철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장의 축사가 이어져 도서관 신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대구점자도서관은 이날 개관을 시작으로 공공도서관에 발맞춰 지역특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생허브를 구축하고 도서관으로 선진적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 상서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 월드스쿨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는 교실, 스스로 학습 방향을 정하고 깊이 있는 탐구로 이어지는 이곳은 최근 아이비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은 상서중학교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아이비 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아이비 본부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초등, 중등, 고등, 직업교육으로 구분되며 개념 이해와 탐구 중심,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한 수업이 특징입니다. 상서중학교는 2022년 11월 아이비 관심학교로 선정된 이후 2023년 6월 아이비 후보학교를 거쳐 지난해 11월 아이비 월드스쿨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날 열린 인증 기념식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성한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애 교육위원회 의원, 윤권근 시의원, 유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자,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석 학교법인 상서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대구 중등 아이비 학교 교장단과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에 축하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아이비 MRP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미래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학생대표 소감도 전했습니다. 강혜진, 김훈 학생대표는 아이비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평가 기준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어
학습의 방향을 잡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IB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대구에서 IB 월드스쿨로 지정된 학교는 총 27곳. 이 가운데 달서구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서중학교는 대구 지역 27번째 IB 월드스쿨로 이름을 올리며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올해 범죄 발생 사전 예방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범죄 취약지 32개소에 CCTV 65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재난재해 등 총 2,32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사건 사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억 5,500만 원은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된 CCTV 설치 사업 예산으로 달성구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주민들이 요청한 17개소에 39대의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줄 계획입니다. 이외에 설치되는 생활방범용 CCTV 26대는 현장 설치 조건, 적합성 여부 검토 등을 거쳐 구지면, 창리 등 주민이 요청한 지역 15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 설치 공사는 한 달 내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이달 중순에 시작되며 6월경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치된 CCTV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24시간 모니터링에 활용되며 군은 이를 통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서고등학교와 상서중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8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955년 4월 8일 대구 중구 장관동에 개교한 상서중학교는 참다운 사람이 되자는 교훈을 바탕으로 70년 동안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든든한 배움터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1962년에는 상서여자고등학교가 설립됐고 1982년에는 달서구 성당동으로 신축 이전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상서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에는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는 상서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특성화 교육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베이커리과 뷰티 디자인과 등 전국 최초 대구 최초로 신설돼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서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상서중학교는 IB 월드스쿨로 자리 잡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상서중학교 허지훈 교감, 상서고등학교 조영재 교사, 상서중학교 이경원 교사, 상서고등학교 박태선 교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교육은 과거의 조리식 교육과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창의성 교육으로 나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원대한 꿈과 희망이 좌절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이렇게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 미래의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어 대구 사립중고등학교 연합회 이욱 회장은 상서학원의 설립자인 충북 이태희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 6개교를 아우르는 교육 공동체로서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상서중학교의 교가 재창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상서의 70년 발자취를 되새기며 100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주영 작가의 개인전 해버 굿타임이 지난 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참꽃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주영 작가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서양화가로 성가색 그리고 형태를 이용하여 보고 듣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일상적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의 참꽃 갤러리 상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개인전 해버 굿타임에서 한 작가는 내 안의 꽃, 더 플레이 아트, 아이러브 도그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보고 사유할 수 있는 평면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찰과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즐거움과 위안을 선사할 한주영 작가의 개인전은 달성군청 2층 참꽃 갤러리에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한주영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며 작가만의 풍성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가 많은 관람객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낙관적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문화재단은 참꽃 갤러리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총 17개 팀의 지역 작가를 지원하며 시각예술의 가치와 다채로움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두류삼동은 지난 3일 공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두류삼동이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협의체 위촉장 수여와 정관 설명,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사업 설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두류삼동은 지하철 2호선 감산역과 두류역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대구시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변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국토부의 2025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2025년 달서구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주민들의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두류삼동 주민협의체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회원 30명은 임원 구성을 마쳤으며 위원장에는 최주연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살기 좋은 두루삼동, 행복한 두루삼동, 깨끗한 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두루삼동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하신 거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날까지 애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위원장은 최홍조, 정회숙 씨가 맡았고 간사는 최정혜 씨, 감사는 김희권 씨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들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류삼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대구시 버스 노선 개편에서 달서구의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일 1동과 송일 1동의 노선이 개편되지 않음에 따른 구민 불편의 실상을 한 번 더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인 상인 1동과 송인 1동의 5만여 명의 주민들은 달서구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으로 직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었고, 특히 효성여고 대건고등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직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학부모끼리 모여 통학 차량을 임차해 등교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2025년 대구시 버스 노선 개편 시기에 발맞춰 지역 동료위원과 주민들과 함께 작년 10월 상인 1동과 송인 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구시의 의견을 전달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민 불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인 1동에 위치한 해맞이 타운 아파트에서 3.1km 떨어진 효성역으로 등교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중간에 하차한 후 달서 3번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이 번거롭다면 609번을 타고 7분을 이동한 후 나머지 20분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 1동에 위치한 화성파크 드림 일대에서 2.4km 떨어진 달서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내려서 706번을 환승해야 합니다. 버스를 환승하고 싶지 않다면 17분을 걸어 706번을 타고 5분 후 하차해야 합니다. 도보로만 이동하면 42분이 걸리는데 실제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는 복잡한 환승보다는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빠르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달서구청까지 왕복 이동하면 총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효성여고와 대건고등학교로 통하는 학생들과 달서구청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인 1동, 송인 1동 어르신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모두 지나는 달서 3번 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기존 달서 3번 노선은 월성주공 4단지 건너 정류장을 지나 우회전하면서 달서구청 정문과 월성 청국화를 지나고 좌회전하여 상인역으로 빠지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월성주공 4단지 건너 정류장에서 좌회전한 후 3일병 앞으로 지나면서 송현역을 거쳐서 상인역으로 좌회전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송현 1동과 상인 1동 구민 모두 달서구청과 보건소, 대건고등학교와 효성중고등학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용자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정치 없는 운영 효율을 목표로 122개 노선 중 53개 노선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변경되거나 폐지되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망 환승을 위한 효율성만 우선시하다 정작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선 원복 요청, 운행시간표 조정, 노선 신설, 정차 요청 등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개선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국,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과 학생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관광소와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 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상 다른 구와 접해 있지만 경계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간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리적 지형이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주택이 많은 도심지역의 경우 명확한 행정 관할과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와 접해 있는 경계구역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와 남구의 자치구 경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을 공유하고 동일선상에 지어진 이웃집이지만 달서구와 남구로 서로 다른 행정자치구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상호에 영업 중인 상가주택이지만 법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와 행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한 달수 구민인지 남구 구민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인위적인 구획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행정기관 간의 관할 구분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구역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서남시장의 북쪽으로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경계구역을 보면 연달아 있는 주택을 가로지르며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의 경계인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치구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구역을 통합한다면 대략 100세대 200여 명 정도의 주민을 흡수하게 되어 구재정 운영이나 행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종전의 복잡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뿐만 아니라 동간 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의와 도시계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렉처 콘서트 하이든의 조각이 4월 16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하이든의 대표 작품인 종달새, 트럼펫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33번 등으로 꾸며지며 음악 칼럼니스트 국지연이 해설을 맡아 하이든의 삶과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에는 경산시립교향악단과 디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해 사중주를 들려주고 피아니스트 베피로와 트럼펫터 이효림도 함께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박창근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은 따뜻한 봄날 하이든의 음악을 통해 클래식과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립합창단의 작은 음악회가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감성적인 합창과 단원들의 독창, 특별 출연 무대까지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특히 윤동주 시인의 서시, 김소원의 바람과 봄 등 서정적 시의 곡을 붙인 첫 무대와 함께 독창 무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이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또한 특별 출연 밴드 재즈 원더랜드의 감미로운 재즈 연주도 관객들을 만납니다. 마지막 무대는 벚꽃 엔딩, 신호등과 싱싱싱 등 봄의 정취를 가득 담은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는 따스한 봄을 노래하는 감성 가득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골목상권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구로 달서데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데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앱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쿠폰은 4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발급되며 달서구 소재 대구로 입점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골목 상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에는 장기동 먹거리 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 거리 상가를, 3월에는 삼성명가 상가를 각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구청 구내식당의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구로 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SNS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도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미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경북을 잇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박병구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이한석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사업 공동개발 추진 및 주민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의 홍보 협력,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구축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호 보유한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약 이후에는 공동 기획 공연, 전시, 워크숍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민이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순간포착 달성, 제14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4회째 개최되는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은 그간 참신한 시선으로 달성군의 사계절과 일상의 찰나를 조명해 왔습니다. 매년 놀라운 수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달성군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은 전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품 부문이 일반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으로 구별되어 있어
사진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순간 포착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달성군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 축제 및 문화행사, 전통문화, 생활상을 담은 작품들을 접수받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1인당 최대 3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출품작 중 일반 부문 20점, 스마트폰 부문 15점을 선정해 11월 중 달성군청 참고 갤러리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10월 29일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또한 수상작들은 연말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며 추후 달성군의 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콘텐츠 사업팀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에 선정되어 4월 2가지 도서관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에 선정되어 4월 26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방문 인증 행사를 운영합니다.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은 따뜻한 봄, 일상 속 도서관은 항상 좋다는 의미로 봄철 나들이 하듯 도서관 방문을 권장하는 행사입니다. 달성도서관은 올해 전국 80개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도서관 주간을 맞아 2가지 방문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달성도서관 단골 가족 행사를 운영합니다. 4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거나 도서관 주간 동안 3회 이상 방문한 가족 중 선착순 30가족에게 무드 등을 증정합니다. 일반 자료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필사하러 오늘 도서관 가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인문고전 필사 코너에서 필사 체험 후 인증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긴 참가자에게 왕사탕과 아쿠아 책갈피 만들기 키트를 증정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감삼초 학생정서 지원 주간 자기사랑 테라피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감삼초등학교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교생 대상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3월 31일 남부 제1위센터와 연계하여 이동상담실 자기사랑 테라피를 운영했습니다. 대구 감삼초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년별 맞춤형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이 감정 조절, 고민 해결 방법,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마음 관리 및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정서 지원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자기사랑 테라피는 남부 제1위센터와 연계해 핑거하트 만들기와 마음 화분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손가락에 다양한 색깔의 지문을 찍어서 핑거하트를 만들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인증하고 마음에 와닿는 마음 화분을 선택하여 응원 문구를 붙이고 꾸미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미니 피규어 같이 생긴 아주 작은 화분이 실제로 물을 주면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쑥쑥 자라도록 집에 가서도 소중히 키워볼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중 인문학 이데이를 소개하는 화원북의 날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화원중학교는 화원북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인문학 이데이를 실천하고 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가는 화원북의 날을 운영합니다. 노홍인 교장은 화원북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며 삶을 주도하며 올바른 인성과 배움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제12회 달서가족 축제 참가 가족을 모집합니다. 행복을 잇다, 가족이 웃다를 주제로 5월 5일 월요일 푸림 강나루공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총 450가족 1,700여 명 규모로 진행되는 가운데 동별 4개 팀이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구 나르기, 용수철 릴레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흥미진진한 경기와 함께 컵 쌓기, 제기차기, 라면 쌓기 등의 가족 미션 게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 양육 홍보, 디지털 놀이, 경찰 체험, 실종 예방 지문 등록 등 총 17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달서구민 또는 관내 사업장 근무자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고령층 당뇨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어르신 의료 사각 지대 발굴 및 치유 활동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당뇨 질환 유병률 증가에 대응해 특히 독거 어르신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당뇨 어르신 340명이며 관내 16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당뇨병 이해 교육과 발위생관리, 영양교육, 맞춤형 운동지도, 당뇨식 식단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병증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AI 그림 공모전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다양한 AI 아트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중 우수자 결점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 내 전시 중입니다. 3월 29일에는 AI 드로잉 클래스도 운영되어 참가 청소년들이 AI 기술과 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수련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다음 회기에는 참가자 확대와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8일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 김재식 회장과 임원진 일동이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은 김재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00만 원의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했고 이병호 명예회장이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총 2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작은 정성이지만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하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관내 노인복지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예산, 회계 처리, 종사자 관리, 입소자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됩니다. 특히 입소자의 안전과 보호 관련 지침 숙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은 점검을 통해 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말 이장 연합회 회원 일동이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뜻을 모아 실천한 나눔으로 달성군 이장연합회 회원들은 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으로 사상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밝혔습니다.